자, 봅시다. 35번. A반 학생 4명, B반 학생 2명, C반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선 두 학생의 반이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네요. 그럼 같은 경우를 구할까? 다른 경우 하려면은 막 A, B반, A, C반, B, A반, B, C반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구해야 돼. 4명, 2명, 4명이니까 지금 10명 세우는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10팩토리얼인데요. 전체 경우의 수 구할 때 이렇게 때 앞쪽을 보시면 구하기 편해요. 알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정반대인 다른 거 말고 양 끝에선 두 학생의 반이 서로 같은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양 끝에 A반이 오는 경우 A반 4명이니까 양 끝에 2명 세워주면 4 곱하기 3이죠. 그리고 8명 가운데 돌리고 돼요? 그 다음에 B반이 오는 건 두 명이니까 2 곱하기 1. 그 다음에 가운데 돌려주고 C반은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C반은 4명 중에 2명이니까 똑같이 4 곱하기 3, 그치?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계산을 봐봐. 이게 10 곱하기 9 곱하기 8팩토리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90 곱하기 8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10인데 2개, 24개고, 요거는 26개잖아요. 그래서 8팩토리얼 26개를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돼? 그러면 저 A 8팩토리얼의 개수는 몇이겠니? 64. 되죠? 할만했고, 그 다음에 36번을 여러분 좀 읽어봅니다. 문제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질문이 한 분 있고 보니까 문제를 안 풀어왔을 테니까. 이게 A, B가 어때야 된다 그랬어? 이웃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지. 근데 일단 지금 9명이고 방 9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팩토리얼이야. 그리고 이웃하기 한번 해보자. 이봐, 가로 방향으로 이웃하려면은 A, B가 방을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세로 방향으로 이웃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그럼 총 몇 개야? 12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그 12개의 경우의 수에다가 뭐 예를 들어 여기 들어가게 되면 A랑 B가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이 2팩토리얼이고, 그리고 이제 A, B를 배치해 놨으니까 나머지 7개의 방에는 7명을 배치하면 되죠. 7팩토리얼. 이게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 전체 경우에 9팩토리얼에서 빼버리면 되죠. 되죠? 그럼 이거는 9 곱하기 8 곱하기 7팩토리얼이니까 72 곱하기 7팩토리얼이고, 얘는 24 곱하기 7팩토리얼이니까 답은 48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맞췄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A, B가 이웃하지 않게 방을 세. 48개나 나오나 보네. 봐봐. A가 여기 들어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6.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으면 B가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으면 B가 하나, 둘, 셋, 넷, 5, 6.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으면 B가 5개.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으면 B가 4개. 이해되고 있니?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으면 B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으면 6개. A가 여기 있으면 B가 5개.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으면 B가 6개. 이거 다 더하면 6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24개에다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20개에다가 이거 4개 더하면은 48개 나오죠. 똑같죠. 거기다 7팩토리얼 돌리면 되니까. 오케이. 자, 다음 넘겨서 44번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죠? 넘기셔서. 자, 53번, 51번부터인데 53번 먼저. 자, 풀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한 자리 되는 수 A, B, C, D, E에 대하여 A만 B1000, C200, D10, E를 만드는 거야. 그죠? 근데 만자리가 B, C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D는 C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E는 뭐 D보다 크고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B, C는 어차피 숫자 하나가 정해지면은 둘이 같은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부등호 방향이 좀 거슬리세요? 아, 여기 거슬리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요. 알겠어요? 밑에 받침을 빼. 푼 다음에 이런 경우를 더해버리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자리 되는 수 A, B, C, D라 그랬으니까 1, 2, 3, 4, 5, 6, 7, 8, 9 9개 중에 이제 5개를 선택해가지고 A, B, C, D를 줘야 되고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A, B, C, D, E를 결정하기 위해 숫자 몇 개가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하지. B랑 C는 같으니까. 맞아? 이거 94야 그냥 얘들아. 그렇지 않아? 9개 중에 숫자 4개만 고르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A, B, C, D는 결정이 되는 거거든. 얘는 9개 중에 숫자 몇 개 고르면 될까? 얘들아, 이게 답이란다? 어이없죠? 근데 이것도 계산 안 해요. 9번째 줄에 있는 연속된 컨비네이션 2개야. 이거 몇 번째 컨비네이션으로 바꿀 수 있어? 10번째, 그렇지. 10번째 콤비네이션에 4번째 콤비네이션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괜찮죠? 4, 2, 8 떼시고 3은 얘랑 떼주면 21이 10개. 그 답이 1번. 이해돼? 수연이 이해되지? 괜찮아요, 이런 문제. 생각보다. 한번 풀고 나면 또 괜찮을 거야. 자, 그 다음에 54번. 요것도 해보세요. 요거는 시간 많이 안 줄게. 문제 읽고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겠다 하고 한번 생각해봐. 1분만 드릴게요. 1분 30초. 자, 4인승 승용차와 7인승 승합차가 있는데 A, B를 포함한 9명이 두 자동차에 나눠 탈 거야. 자, 여기 4인승이 있고 7인승이 있어. 7인승 어떻게 그리지? 내가 제가 그려볼게. 칠인승 됐죠? 여기 운전대. 차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겁나 잘 그렸죠? A, B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때 9명이 나누어 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네. 단 운전석에는 A, B만 탈 수 있고 차 안의 자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겠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그냥 사람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일단 A가 4인승을 운전할지 B가 4인승을 운전할지 정해야 돼요. 즉 여기 A, B가 올 거냐 B, A가 올 거냐 정해야 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돼? 그래서 A랑 B로 결정이 됐어. 이제 9명을 나누어 타게 만들어 줄 건데 일단 지금 여기가 명수가 적으니까 최대로 넣으면 몇 명? 그럼 3명 넣고 총 9명이니까 이제 7명 남았구나. 7명 중에 여기 작은 자동차에다가 3명을 넣어. 그럼 이 큰 차에 몇 명 타야 돼? 남은 4명 타면 되지. 4시 4인데 그럼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여기 2명 타면 남은 5명 어디 타야 돼? 여기 타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1명 타면 남은 6명은 어디 타야 돼? 여기 타야 되지. 최대 6명까지는 탈 수 있죠. 맞아요? 끝. 생각보다 쉽지. 이것도 약간 조를 분할하는 느낌이 되게 나죠. 제가 알려드린 게 다 쓰이지 않습니까? 자, 계산하면 765 나누기 6이라서 7, 5, 35고 여기는 7, 4, 20
76에 40이 21이고 요건 7인. 다 더하면 28 플러스 35의 2배네. (126) 2번. 됐어요? 본이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51번 좀 보자. 증명하는 거네. 자, 다음은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그럼 n은 0 이상이다. 저게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다. 자, 저거 하면 이렇게 된대. 계산해 볼게. 지금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랑 3 팩토리얼이 있고 여기 n 팩토리얼이랑 4 팩토리얼이 분모에 있거든? 그럼 지금 요거 빼서 깔아놓고 그냥 깔아놓고 빼서 깔아놓고 그냥 깔아놓고가 지금 있어. 그럼 분자 쪽에 있는 n 플러스 4 팩토리얼이 지금 공통인수로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n 플러스 4 팩토리얼. 됐지? 그리고 콤비네이션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식을 아예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뭐가 와야 돼? 그냥 한번 오고 빼서 한번 오고 그냥 한번 오고 빼서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통분을 하는 거지. 얘들아, n 팩토리얼이 커?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커? n 플러스 1이 크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n 플러스 1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럼 여기도 n 플러스 1. 얘들아, 4 팩토리얼이 커? 3 팩토리얼이 커? 그럼 여기다가 4 곱하고 여기다 4 곱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분모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에 4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에 4 팩토리얼로 이렇게 통분이 돼요. 됐죠? 그리고 지금 n 플러스 4 팩토리얼은 얘네들이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남는 건 이 앞에 있는 4랑 n 플러스 1만 남아. 되세요? 그럼 마지막에 다는 이만큼이 n 플러스 5 팩토리얼, n 플러스 5c4 아니니? 정확히? 그렇잖아. 아니지? 뭐야? 자, 정리. 봐봐. n 플러스 5랑 n 플러스 4 팩토리얼 곱해주면 n 플러스 5 팩토리얼이지. 그죠? 그 다음 밑에는 그냥 n 플러스 1 팩토리얼에 4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보면은 정확히 같지 않아? 같지 않네? 정확히 같네. 올리고 빼서 깔고 그냥 깔아놨잖아. 그럼 다 1이지 뭐. 됐어 얘들아? 그러면 가나다의 알맞은 식을 각각 FN, GN, HN이라고 할 때 저거를 구해라 라고 했잖아. HN 틀렸나? 자, 일단 F1, G1, H2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 F1은 가식에다가 1 넣는 거니까 6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G1은 나식에다가 1 넣는 거니까 6. 그 다음에 H2는 지금 이게 숫자 1이라서 그냥 1이거든. 그럼 계산해주면 답 20. 답 만나볼게요. 왠지 다 식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420이네. 뭐가 틀렸지? 4. 빼기 안 하죠. 어머. 뭐라고? 빼기를 안 하죠. n 플러스 1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어요. 요거 마이너스? 그렇다. n 플러스 5가 아니고 4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와야 되네. 그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봐봐.
n 플러스 4 팩토리얼로 묶어낼 거고 얘는 분모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나는 4 마이너스 요게 들어와야 돼서 3 마이너스 n이라고 써야 되네요. 나식이 3 마이너스 n이다. 그러면 G1은 2야 이거. 그 다음에 H2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얘들아, 이거 되게 쉬워. 지금 이 두 문장을 비교해야 되잖아. 이 증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알고 계세요. 이 둘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거 식으로 써서 날릴 거 날린 다음에 달을 다 모아버리면 돼. 자, 이거 식으로 쓰면 n 플러스 5 팩토리얼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빼서 한번 그냥 한번 깔리잖아. 그럼 비교하면 오늘 글씨 큰일 났다. 이렇게 날아가고 n 플러스 4 팩토리얼 나눠주면 이거 n 플러스 5 남지. 그럼 n 플러스 5가 넘어와서 이렇게. 자, 요게 다야. 근데 문제에서 H2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H2 넣으면 7분의 1. 자, 이만큼이 7분의 1이에요. 계산해주면 잘 봐. 이거 120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60이다. 60을 7분의 1로 나누면 420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55번으로 오세요. 사실 뭐 증명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하니까. 여러분 55번은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처음에 경우에서 기초 프린트 받았던 문제랑 너무 흡사한데? 안 그래? 자, A, B 두 사람이 서로 다른 5개의 전공 과목 중에서 공통으로 세 과목씩 선택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A와 B가 공통으로 신청한 과목이 2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공통으로 신청한 과목이 2개여도 되고 공통으로 신청한 과목이 1개여도 되고 공통으로 신청한 과목이 없어도 되고. 근데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3개 고르다 보면 하나는 무조건 겹칠 것 같아. 그치? 야, 그러면 공통 과목이 2개인 거, 공통 과목이 1개인 거, 공통 과목이 0개인 거 뭐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정반대말은 뭐냐? 공통 과목이 3개인 거. 그렇지 않아? 공통 과목이 3개인 게 제일 많은 경우의 수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전체 경우에서 수에서 공통 과목이 3개가 되는 경우를 빼버리자고. 내 말 이해되고 있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디서 구해? 여기서 구하는 거야. 알겠어? A가 과목 몇 개 선택해야 돼요? 3개. 5개 중에 3개 골라봐. 경우의 수 몇 개? 53. 그렇지. 이 각각의 10개의 경우의 수에다가 그다음에 B가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겠지. 53. 이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고. 맞아? 세 과목이 다 겹치는 경우의 수. 어떻게 하면 돼? 4개. 그 여기서 3개만 고르면 돼. 본 이해했어? 여기서 3개만 골라버리면 요거 다 A, B, C, A가 그냥 다 선택하는 거니까. 답 90이에요. 100, 120 해가지고. 쉽지? 수연 이해되니? 너무 쉽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반대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56, 57, 58, 59, 60 봅시다. 이거 다 질문이네. 괜찮아요. 얘들아, 남학생 4명하고 지금 여학생 4명이 있어. 근데 특정한 3명이 포함되도록 n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5래요. 그럼 너희들이 특정한 3명은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3명을 포함해서 누군지 몰라. 그냥 3명이 뽑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몇 명을 뽑을 거야? 몇 명을 뽑는 거야? n명을 뽑는 거야. 현준이 잘 봐. n명을 뽑는 거야. 근데 특정한 3명은 골라져 있어. 우리가 누군지 결정 안 해도 돼. 그럼 몇 명 더 뽑으면 돼? n-3명 더 뽑으면 돼. 그래서 5명 중에 n-3명 뽑는 거야. 알겠어? 5시 n-3. 이게 5인 거라고 지금. 돼? 그럼 이걸 뭐 콤비네이션으로 풀 수도 있긴 한데 니들 이미 알잖아. 5 콤비네이션 몇이 오니? 5시 1이나? 5시 4. 그럼 요게 1 되거나 4가 되면 돼. 그럼 n-3이 1이려면 n은 몇이야? 4. 그 다음에 n-3이 4이려면 n은 몇이야? 7. 근데 이제 8명 중에서 모든 n 값을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둘이 곱해주시면 되죠. 28. 다 가는 건 n 값이잖아요.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아마 특정한 이런 말 때문에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특정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니들이 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문제에서 정해져 있는 거야. 현준 이해되니?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뜻만 좀 아시면 풀 수 있고요. 방금 푼 게 56번. 자, 그럼 57번 갑시다. 본인 이해 잘 되고 있지? 서로 다른 7켤레의 장갑 14짝 중에서 4짝을 택할 때 짝이 맞는 장갑이 한 켤레뿐인 경우의 수. 이것도 쉬워요. 자, 7켤레라 그랬으니까 일단 켤레를 알파벳으로 잡아볼게. A, B, C, D, E, F, G. 그 다음에 짝은 이렇게 세팅합시다. 왼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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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되고 있죠? 자, 이 14짝 중에서 4짝을 선택할 거야. 이제 알파벳 4개를 선택할 거야. 짝이 맞는 장갑이 몇 개여야 된다고? 하나. 그럼 짝 맞는 알파벳 먼저 하나 선택해보자. 몇 시 1? 7시 1.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내가 짝이 맞는 장갑으로 일단 A''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잘 봐야 돼. 이제 몇 짝 더 선택해야 되니? 2짝. 근데 알파벳이 달라야 되지. 그러니까 먼저 알파벳을 골라. 몇 종류의 알파벳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돼? 6개의 알파벳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지? 그치? 일단 알파벳이 달라야 되니까 알파벳 종류를 고르라고. 몇 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야?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지? 내 말 이해되고 있니 지금? 여기 알파벳이 다르게 와야 되니까 먼저 알파벳 종류 2개를 고르자고. 몇 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돼? 6, C,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B랑 C를 선택을 했어. 그럼 B 자리에는 실제로 B가 오는 거야. 경우의 수 몇 개? 2개. B 아니면 B 프라임이 올 수 있는 거야. 그지? 여기도 C 아니면 C 프라임이 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4개인 거야. 왜 B, C가 4개냐면 이렇게 4개야. 그쵸? 이해되세요? 7 곱하기 15 곱하기 4 420입니까? 5번이에요. 수연아 이해되니? 요런 느낌이야. 생각보다 할만하지 않아? 58번이야. 자, 60번까지 풀고 쉬는 시간 할 거야. 두 주머니 A, B에는 각각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어. A에도 1부터 8까지, B에도 1부터 8까지.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2개씩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동시에 꺼내면 예를 들어 내가 1이랑 2를 딱 꺼냈어. 근데 1이 먼저 나왔는지 2가 먼저 나왔는지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안 돼. 이럴 때는 8 콤비네이션 2로 꺼내는 거야. 오케이. 꺼낸 공 중에서 같은 수가 적힌 공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같은 공이 하나여도 되고 같은 공이 2개여도 되죠. 그러니까 안 구할 거예요. 다 다른 경우의 수 구해서 뺄 거야. 이해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C 곱하기 8C. 이해돼? 그 다음에 다른 경우 한번 구해보자. 일단은 주머니 A에서 공 2개를 꺼내는 것까진 괜찮아. 일단 1, 2, 3, 4, 5, 6, 7, 8 중에서 2개를 꺼내주는 거야. 근데 이제 B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때 공이 달라야 돼. 그럼 몇 개 중에 2개를 꺼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잘하는구만. 끝이야. 쉽죠? 이렇게 6건으로 푸는 겁니다. 82면은 8, 7, 56, 28이거든요. 자, 이렇게 28로 묶어주면 얘는 28 빼기 15예요. 답은 28 곱하기 13 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되고 있어요? 걱정되네. 364개. 본인 이해돼? 좋아. 얘들아 복습해야 돼. 이게 지금 잘 풀리는 거는 내 아이디어가 좋아서 잘 풀리는 거지,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돼요. 자, 59번 갑시다. 어느 청소년 센터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와 서로 다른 2개의 음악 동아리를 운영한대. 두 청소년 A와 B가 이 5개의 동아리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 자, A와 B는 각각 1개 이상의 체육 동아리와 1개 이상의 음악 동아리를 포함한 서로 다른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한다. 3개 선택할 건데 체육이랑 음악을 적어도 하나씩은 골라야 된다 이것이. 다음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는 적어도 1이다. 그럼 다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적어도 하나는 다른 동아리가 있어야 돼. 아니야. 맞지?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가 1개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뭐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럼 다 같으면 안 되네. 그치? 그럼 다 같은 것도 빼면 되겠네. 이해되냐? 자, 체육 동아리 3개.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체육 동아리 3개. 그 다음에 음악 동아리 몇 개라 그랬어? 2개? 음악 동아리 2개. 그 다음에 이제 A가 B가 골라보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구해보자. 조금 어려운데? 전체 경우의 수 구하기가 좀 빡세네. 근데 결국에 이런 거야. A가 동아리를 고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B가 전체 동아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뭐 5개가 있어. 그럼 10 곱하기 5 해가지고 50개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가 동아리를 고르는 방법은 적어도 1개씩은 골라야 되니까 여기서 2개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거나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2개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하나 고르고 2개 고르는 거 먼저 해볼게. A가 3C1 곱하기 2C.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고를 수도 있지. 3C2 곱하기 2C1. 이게 A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방법이야. 몇 개니? 3 더하기 6. 총 9개의 경우의 수가 있나 봐요. 알겠어? B도 몇 개일까? 똑같이 9개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9, 9, 8, 11이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한 사람이 동아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9개야, 지금. 됐어?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결국 다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다 같은 거는 이거 하나 아닌가? 각각?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를 골라. 그럼 이제 A, B가 이렇게 다 선택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은 이 31 곱하기 2C가 그냥 A, B가 다 같은 동아리 고르는 경우의 수 아니냐고. 또 뭐가 있어? 2개 하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 그냥 빼버리면 되네. 현준아 이해돼? 진짜? 이게 59번이었어요.
자, 60번 봅시다. 요거 풀고 쉬는 시간이야. 딱 적당하죠. 어느 이 아파트에서 대표를 뽑기 위해 모집 공고를 했더니 A동에서 6명, B동에서 7명이 지원을 했대요. 이들 지원자 중에서 4명을 뽑은 건데 다음 각 경우의 수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해봅시다. 자, A동에서 1명, B동에서 3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61 곱하기 73이지 뭐. 소 이지하죠. 자, 그 다음에 B는 A동에서 적어도 2명을 뽑는 경우. 그럼 A동에서 2명을 뽑거나 3명을 뽑거나 4명을 뽑아도 되네. 맞아? 그럼 A동에서 2명 뽑아보자. 그럼 여기서 2명 뽑아야 되고 A동에서 1명 뽑아보자. 아니 적어도 2명이라 그랬니? A동에서 3명 뽑자. 그럼 B동에서 몇 명? 1명. A동에서 4명 다 뽑아버리자. 그럼 B동에서 몇 명? 0명. 그럼 경우의 수가 1밖에 없는 거지, 그지? 이렇게 더하면 B네요. 15 곱하기 21에다가 이쪽은 20 곱하기 7에다가 여기는 15야. 그러면 벌써 140이 어쩌구니까 얘가 일단 A보다는 크다, 그지? 계산하지 말자. 자, C 가자. B동의 특정한 한 명을 반드시 뽑는 경우. 특정한 한 명은 뭐라 그랬어? 니들이 골라야 된다 그랬어? 아니야. 그냥 한 명은 선택돼 있고 나머지 3명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몇 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돼? 그렇지. 그래서 그냥 12C 3이야. C가 제일 쉬워. 이해되니? 그럼 이게 220이네요. 그럼 B가 유난히 크니까 이렇게 되겠다. 되세요? B가 유난히 크니까. 그래서 60번 답은 2번이었어. 정답 맞고요. 좀 쉬고 오셔가지고 우리 62번부터 풀어봅시다. 뒤에도 몇 개 풀 거 있어요. 10초는 오바고 한 30초? 이거 너는 할 수 있을걸? 부부도 2쌍밖에 없는데 뭐. 한 쌍의 부부만 이웃하기. 부부, 그 다음에 한 명의 학생, 학생 한 명, 이렇게. 한 쌍의 부부는 이웃하기 않는다는 게 뭐야, 둘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은 같이 앉고. 계속 A든 B든? 근데 A가 붙으면 B는 떨어져야 되고 B가 붙으면 A는 떨어져야 되지. 그리고 좌석 5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함정이라 그랬지. 내가 의자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 다 치워. 의자 다 치워. 물론 의자 놓고 풀어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 의자 다 치우고 하면 돼. 자, 보자. 두 쌍의 부부와 한 명의 학생이 5개의 좌석에 일렬로 앉을 때 한 쌍의 부부만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이 좌석 개수가 나오면 좌석을 쭉 적어놓고 거기다가 앉히려는 애들이 있어. 문제 말을 너무 잘 듣죠? 평소에 말도 안 들으면서. 여기 봐봐요. A를 이웃하게 할 건지 B를 이웃하게 할 건지 일단 하나 정해. 그래서 내가 A를 이웃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B는 떨고 와야 되지. 그러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은 나중에 앉히면 돼. AA'이랑 C만 이렇게 한 문자로 놓고 얘네 TC를 섞어주는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 이렇게 섞었어. 실제로 T를 까보면 AA'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는 거죠. 묶음 내부에 있는 애들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줘요. 그 다음에 B랑 B'은
이제 떨어져서 앉아야 되지. 대신 요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B랑 B'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3개야. 돼? 그럼 3개의 자리 중에 먼저 B를 하나 앉혀주고 그 다음에 남은 자리에다가 B'을 하나 앉혀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문제 끝났습니다. 6, 8에 48, 4번. 자, 다음 넘겨서 65, 68로 가자. 65부터 봅시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승혁이는 여행 갔고 부럽다. 다현이는 오늘 교회 일 때문에 못 온대. 교회요? 어. 토요일도 교회예요. 안 하지 않아요? 중등부나 고등부나 청년부나 막 이런 거는 그 저기 토요일에 무슨 활동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지. 다음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五각형 두 개를 겹쳐 만든 도형 위에 20개의 점이 있을 때 주어진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그럼 애들은 일단 점이 총 20개가 있다라는 거잖아. 여러분 직선 만드시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20개 중에 점 2개를 선택해보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 점 4개를 내가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 아, 큰일 났다. 목 너무 아프네. 이 A, B, C, D 중에서 2개를 뽑아 만든 직선은 다 겹치잖아. 그지? 그럼 20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른 이제 이 직거리를 해놨는데 A, B, A, C, A, D, B, C, B, D, C, D는 다 같은 직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빼요. 알겠어? 한 직선 위에 이렇게 4개의 점이 동시에 올라가 있는 직선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 그럼 4C2를 10번씩 빼야 돼. 이해되고 있어? 근데 이렇게 빼고 나면 문제가 있어. 이렇게 빼버리잖아? 그럼 이 직선이 아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10개의 직선을 추가해요. 끝. 이해는 잘하네. (140) 괜찮지? 이런 구조로 푸는 문제들이 또 굉장히 많죠. 뭐야? 아, 나 지금 65번 풀었니? 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68번 봅시다. 비슷하겠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과 정오각형의 겹친 모양의 도형 위에 17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서 3점을 뽑아가지고 삼각형 만들 거야. 17C3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뽑아버리면은 삼각형이 안 되잖아. 자, 점 4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하나, 또 요렇게 점 4개가 또 한 직선 위에 있고, 또 이렇게 점 4개 한 직선 위에 있고, 또 이렇게가 점 4개가 한 직선 위에 있고, 또 이렇게가 점 4개가 한 직선 위에 있죠. 이렇게가 점 4개가 한 직선 위에 있죠. 그럼 내가 지금 그린 직선이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 것 같은데, 그지? 그럼 4C3을 8번 빼야 돼. 여기 뭐 추가로 더 할 건 없어요. 수연아 이해돼? 그러면은 계산하면 되고. 좀 크겠다. 3 떼고 2 뗀 다음에 40이 17개, 680에서 32 빼주면 648. 현주 이해되지? 이거 단골이야. 이거 엄청 단골 문제다. 70번 봅시다. 본인 이해돼? 네.
다음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1, L2 위에 13개의 점이 있어. 두 직선 L1, L2 사이의 거리가 1이고 한 직선 위에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모두 1일 때 두 직선 L1, L2에서 각각 두 개의 점을 선택하여 이 네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 중에서 넓이가 4인 사각형 개수를 구하시오. 넓이가 4가 되려면 얘들아, 일단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4가 돼야 돼, 그지? 근데 지금 여기는 내가 사각형을 아무리 만들어도 높이가 몇이야? 1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밑변이 4인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 같은 거를 상상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라면 윗변이랑 아랫변을 더해서 평균 내가지고 높이를 곱해가지고 4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윗변이랑 아랫변이 더해져가지고 8 되는 사다리꼴을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내 생각에는 요 위에 거는 아래 거 계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산될 것 같아. 잘 봐. 위에를 윗변이라고 하고 아래를 아랫변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최대 1, 2, 3, 4, 5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윗변이 5고 아랫변이 3인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윗변이 길이가 4고 아랫변 길이가 4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윗변 길이가 3이고 아랫변 길이가 5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윗변 길이가 2고 아랫변 길이가 6인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글씨 진짜 못 쓴다. 원래도 못 쓰는데, 윗변이 5라는 거는 이렇게 A1이랑 A6를 선택해 가지고 윗변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1, 2, 3, 4, 5. 그치? 그 다음에 아랫변을 3으로 만들겠다라는 건 요렇게 만들거나 이런 사각형, 그치? 아니면 요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거나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윗변을 4로 만드는 방법은 몇 개일까? 윗변을 4로 만드는 방법은 몇 개일까?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아랫변을 4로 만드는 방법도 3개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윗변을 3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마 3개 나오지 않을까?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아랫변을 5로 만드는 방법은 아마 2개 아닐까? 하나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랫변을 5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치? 마지막 아랫변이 6인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윗변이 2인 경우는 아마 4개 나올 거야. 그래서 4664라는 경우의 수의 대칭성을 딱 만족하는 꽤 이쁜 문제였네요. 20입니다. 자, 다음 넘기셔서 74, 75, 77 보시죠. 자, 300을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390을. 자, 그래서 390 소인수분해부터 할게. 390이라는 건 39 곱하기 10이지? 오, 야, 그러면 소인수가 다 달라. 그치? 그러면은 390을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겠다. 숫자를 1개, 3개로 나눠준다면 4씨 1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2를 선택하면 2 곱하기 3, 5, 13. 3을 선택하면 3 곱하기 2, 5, 13. 뭐 이런 식으로 4가지 경우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면, 그러니까 두 자연수를 뽑아서 만든다면 4씨 2개 아니겠어? 내 말 이해돼요? 끝이에요. 10개.
10개 끝. 이해돼? 물론 너는 이거 배웠던 거 써도 돼.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얘들아 이거 2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 와 이거 문제 함정이 있네. 왜냐면 이 6개를 내가 써보면 23, 25, 23, 그 다음에 35, 33, 53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랑 같은 거야. 내가 만약에 2, 3을 골랐어. 그럼 6 곱하기 65 한다는 얘기지. 맞지? 근데 내가 5랑 13을 골랐어. 그럼 65 곱하기 6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공식은 오류가 없다고요. 얘를 2개의 조로 분할하는 거야. 알겠어? 답 9겠네. 9. 4번이다. 아니 9다 9. 7이다 미안. 3 더하기 4에서 7이다. 이게 74번. 7 맞고요. 그럼 75번 봅시다. 같은 종류의 사과 10개를 같은 종류의 바구니 4개에 나누어 담을 때 빈 바구니가 없도록. 이것도 끝난 거야. 사과 10개를 4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면 돼. 그치? 같은 종류의 사과니까 바구니에 들어갈 때 사과의 개수로만 경우의 수가 구분이 되는 거거든. 그럼 10을 4개의 자연수로 분할해보자. 기억하니? 가장 크게 올 수 있는 숫자부터 상상하기로 했지? 7111. 그 다음에 6211. 그 다음에 5 쓰면 312라고. 221. 요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 쓰면 뒤에 6만 들어야 되니까 412라고. 3인이라고.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3 쓰면 뒤에 9만 들어야 되는 거니까 3 쓰면 7만 들어야 되니까 331하고 3, 2하고 3, 2는 해봤자 9니까 안 되지. 이거밖에 없어요. 됐어요? 이해했니? 이해했어? 그럼 경우에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답인데 여기서 문제 변형해 볼게. 봐봐. 다른 종류의 바구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경우의 수를 뽑아놓고 뭐 해야 되게? 바구니 4개가 다르지. 그럼 저 7111을 섞어야 돼 이제. 오케이? 바구니가 종류가 다 같으면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 구분이 안 돼. 바구니가 다 다르면 이렇게 섞어야 돼. 그럼 이런 애들이 경우의 수가 이제 4개가 돼버리고 이거 세야 돼. 6개가 돼버리고 6개가 돼버리고 6개가 돼버리고 이게 근데 이거 12개다. 이게 6개가 돼버리고 이거 24개가 돼버리고 이거 4개가 돼버리고 이거 경우의 수 4개로 변하고 이거 경우의 수 6개로 변해요. 다 더하는 거야. 그치? 나 겁나 빨리 섞었죠. 이거는 공식으로 섞은 거라서 니들이 아직 배운 건 아니고 너네 고1 때는 그냥 섞어야지. 오케이? 근데 6211 섞는 아이디어만 조금 줘보면 봐봐. 내가 6211을 섞는다고 쳐봐. 그러면 1 누가 가져갈지 정해.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6, 2를 가져가는 방법이 2개잖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2개거든. 이렇게. 괜찮아? 응. 이건 4C1이고. 이건 4팩토리얼이고. 이건 4C2고 그냥. 이해되나? 근데 이게 잘한다.
근데 외워야 돼? 집에 가서 공부해서 외워야 된다고. 방금 한 거. 보니? 77번. 좀만 힘내요. 거의 끝났습니다. 경민이가 11가지의 놀이기구 중 서로 다른 놀이기구의 이용권을 9장 구입해가지고 3장으로 나눈 후 경민, 권호, 민영 세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경우의 수. 이거야말로 우리가 배운 분할 후 분배라는 과정을 제대로 써내시면 돼요. A, B, C, D, E, F, G, H, I, J, K 이렇게 해서 1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장? 일단 9장을 구입해가지고 자 이렇게 9장을 구입을 했어. 그 다음 뭐 해? 3장 분할을 해 먼저. 배운 거잖아, 그지? 뭘로 나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분할을 했어. 맞아? 그 다음에 이 이용권들을 다시 누구한테 줘야 돼? 뿌려. 경민이, 권호, 민영한테 뿌려요. 곱하기 뭐?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조를 나눈 다음에 3팩토리얼로 안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고. 분할 후 분배. 알겠지? 정말 좋은 거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지금 너무 크니까 얘네들이 100분의 x를 하라는 거네. 계산 좀 해보자. 이거 11시 9니까 11시 2로 계산해도 되거든. 그럼 11 곱하기 10 나누기 2야. 그 다음 9시 3이면 9, 8, 7에 3이 1이고 그 다음 6시 3이면은 20이야. 이걸 100으로 나눠야 돼요. 자, 계산 갑니다. 20을 떼면 얘가 5가 되고요. 3 떼고 이쪽도 떼주면 위에 남는 게 11, 10, 7, 3, 2 밑에 남는 건 5. 그럼 5를 또 얘랑 떼주면 11 곱하기 7 곱하기 4 곱하기 3이네. 77 곱하기 12. (924) 맞아요. 자, 그 다음에 79, 80. 79. 그러니까 79, 80, 81이 질문인데 내가 이걸 80으로 풀어준다고 한 거야, 그지? 풀어줄 테니까 나머지 두 개 해봐. 자, 규찬이네 반인 A반을 포함하여 A부터 F의 6개의 반이 교내 축구대회에 참가했어. 다음 그림과 같은 대진표로 시합을 할 때 규찬이네 반이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하도록 하면서 B반과는 예선에서 만나지 않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도달한다는 건 A가 여기에 배치되는 거야. 맞죠? 경우의 수 몇 개? 한 개야. 여기 오든 여기 오든 똑같아요. 알겠지? 잘했어. 그래서 지금 A를 배치를 했어. 자, 그 다음에 B반과는 예선에서 만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B반은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4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지. 경우의 수 몇 개? 한 개야.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경우의 수가 구분이 안 돼. 그렇지 않아? 아직 배치를 안 해놨잖아. 다른 반들은 B가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승부에 영향을 주니? 안 준단 말이야. 이 경우의 수 하나야 계속. 어디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이해됐지? 자, 이제 A랑 맞붙으래랑 B랑 맞붙으래 한 명씩 골라보자. 지금 이제 반 몇 개 남았어? 그럼 A랑 붙으래 한 명 골라봐. A랑 붙으래 한번 골라봐.
4C 1. 뭐 이렇게 어려워하니? 현준아? 아 보류라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C 제꼈죠? 맞죠? 그럼 B랑 부트를 하나 골라봐요. 3C 그렇지. 근데 보통 4C, 3C 하고 나서 여기 뒤에 숫자가 같으면 2팩토리얼로 나누라고 했잖아. 지금은 나누면 돼, 안 돼? 아, 안 돼요. 잘했어. CD, DC가 다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남은 2명은 여기 오면 되지? 경우의 수 몇 개? 하나. 섞으면 안 돼. 끝. 12야 답이. 너무 어이없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 마무리를 81번도 하나 하자. 요거 하고 집에 가자. 해봐. 그래. 지금 니네가 해봐 이거. 5개의 팀이 참가한 시합의 대진표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야. 어디부터 나열하면 좋을까? 나도 대장 자리 먼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골라봐. 50, 그렇지? 50. 그냥 5라고 써도 돼. 근데 이제 나는 그 좀 기호를 연습시킬게. 자, 이제 4명 중에서 2명 뽑아가지고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우리?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뽑혔고, 남은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넣었어. 그치? 실제로 6개의 경우의 수가 있지만 내가 한 가지 경우만 쓴 거지. 그럼 마지막 조는 자연스럽게 1로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기호로 22라고 불렀다고. 자, 어때? 끝인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아주 잘했어. 알겠어? 6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이렇게 D2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때는 이렇게 겹치잖아. 그죠? 너무 잘하셨어요. 답 15예요. 오케이? 너 왜? 이 결국에 경우의 수가 3개라는 얘기거든? 내가 여기다 3개를 써주면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3개야. B, C, D, E였지? B, D, C, E, C, D. 이렇게밖에 없을걸? 알겠어? 여기 뭐 더 있긴 하잖아. CD랑 뭐 C2랑 뭐 D2랑. 그럼 CD 오면 여기 B2가 오는 거고, C2 오면 여기 BD가 오는 거고, D2 오면 여기 BC가 오는 건데, 얘가 누구랑 겹쳐요? 이거랑 겹치고요. 얘가 누구랑 겹쳐요? 이거랑 겹치고요. 얘가 누구랑 겹쳐요? 이거랑 겹치죠. 그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겹치는 거야. 연준아, 이해돼?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집합의 분할이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공식화해서 가르친 거야, 이거를. 됐지? 자, 82번 하나만 만들어봐. 81번은 쌤 저거 한번 겹치고 30 나오고. 답지에서 30이라고 했다고? 네. 어? 그 저도 30 나왔어요. 51 곱하기 42 곱하기 22. 42는 6. 2팩으로 나눠야 되는데. 아! 나누면 안 돼. 이거랑 이거랑 달라. 그치? 얘네가 제일 불리해. 경기를 엄청 많이 해야 돼, 그치? 이거 나누면 안 돼. 그래서 한 거야? 네. 그래. 내가 잘못했다. 30이야. 됐죠? 82번 만들어봐요. 8개의 팀이야. 대진표 개수 구해오는 거야. 알겠지? 자, 토너먼트 만들어. 이거 대진표 개수 세와.
요거 82번. 끝! 수고했습니다.